사실 이제 보안 업무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지난번에 인사 때 보니까 이 보안 수사 쪽이 아주 현격하게 인기가 떨어졌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외사하고 국제범죄 수사 쪽이 좀 인기가 늘어나고요. 근데 이게 보안 수사라는 게 청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맥이 끊어지면은 사실은 보안 수사가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다시 시작하기가. 그래서 꾸준히 하던 걸 해야 되는데 자꾸 포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꾸준히 전문가들을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기조가 찬양 고문은 뭐 그런 걸 있거나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선 명문 규정에는 위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 법을 집행하는 우리 경찰관으로서는 그 위법 행위를 보고 또 방치할 수 있느냐. 기소는 검찰에서 알아서 하고 재판은 법정에서 한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그런 불법 행위가 있으면 일단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집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청장님 그런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청장님께서 그런 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안은 뭐예요? 보안은 이제 크게 보면은 국가를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그런 업무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왜 보안을 해요? 국가 내에 있는 각 구성원들은 뭐 자기 역할이 있지만은 전체를 대변해서 국가를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 업무가 이제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대신해서 이제 그 업무에 주력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주어져서 하는 거잖아. 예. 그 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노예살이 하는 거지 내 인생살이를 하는 게 아니거든. 딱 거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안보는 어떤 상태가 안보가 확보된 상태고 어떤 상태가 안보가 위협되어 있는 상태예요? 안보가 확보됐다면은 저희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우선 기존에 있는 저희의 그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가 확보 안 된 상태는? 물론 뭐 침해당한 경우도 해당되겠지만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을 침해가 할 우려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것을 그럴 우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문제인데 사실 그게 명확하게 이렇게 딱 선이 흑백으로 그어지면은 판단하기가 쉽겠는데요. 그 이제 보는 사람마다 그 견해가 틀리니까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옛날에는 우파 일색이었으니까 그렇죠? 좌파만 조지면 됐어요. 그리고 정부가 우파가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좌파만 조지면 그게 하나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좌파를 죽여서 없애고 우파 일색으로 만들려고 한 거라니까. 근데 그게 성공해요, 못해요? 안 되죠. 세계적으로 성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그러면 좌파가 정부를 잡았어요? 그럼 우파를 죽인다고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안 죽어지죠. 그러면 옛날 논리대로 한다면 좌파가 잡으면 보안은 우파를 조지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 어느 파에 내가 소속된 개념으로 가면 나는 반대파를 척결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이제까지 보안은 그런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보안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이 과장조차도 꿈도 못 꾸고 있으니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우리 경찰은 보안경찰이 됐든 정보경찰이 됐든 뭐가 됐든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지. 그 국민 안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요. 중도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해야 국민의 경찰이냐고. 직원들이 그렇게 그 생각에 젖어서 쩔어 있으면 지금 이 문제는 못 풀어간다니까. 왜? 좌파 정부에 좌파를 조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가만 놔두겠어? 나라면? 그리고 그 좌파의 핵심에 북한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남북 화해 협력을 해서 어떻게 평화 모드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현 정부의 기본 기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기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견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이 강론적으로 가서 이 견해차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를 공고히 해서 궁극에는 통일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파든 좌파든 어느 파든 국민들이 큰 이견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 경찰은 거기에 기여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갈등 요소를 생산해내야 돼요. 기여를 해야겠죠. 요게 지금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현실이고, 그죠? 요게 지금 요청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는 법제도에 보니까 이 법대로 하면 어느 파는 반발하고, 강력 반발하고, 어느 파는 일부 좋아하고, 어느 파는 소극적 반발을 하는데 반발하는 사람이 많아요.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이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고무가 됐든, 편의 제공이 됐든, 이적 행위가 됐든, 그러니까 지금 찬양 고무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좌파가 됐든, 중도가 됐든, 우파가 됐든, 좌파도 극자가 있고, 그죠? 중도 좌파가 있고, 온건 좌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도가 있다고 보자고. 그 다음에 우파도 온건 우파, 중도 우파, 극우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의 정당성이 있으려면 70%의 합의를 도달해야 이 정당성을 받는데, 단순 찬양 고무를 지금 법이 있다 해서 이걸 그대로 적용했을 때 어느 부류가 얼만큼 지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연구를 했냐고.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려움 알겠다. 한번 요런 사항들이니까 요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누구도 그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적이 없어요. 단순 찬양 고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국민 정서에 안 맞다. 근데 지금 금맥을 파고들 때 뭔가 이 입구에 금맥과 관련된 뭔가가 있어야 그 맥을 파죠. 그렇죠? 그게 단층 조사가 됐든 자꾸 이 흙이 쓸려 내려오는데 여기 사금이 흘러나와서 됐든 이 지금 이 간첩이라든지 이적행위를 한다든지 이 뿌리를 깊이 들어가는 데에 요 입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찬양 고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 고무자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어떤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내사 활동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시기가 와도 단순 찬양 고무만으로는 이제 그 처단해서 내 실적으로 가져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찬양 고무가 그냥 맥없이 없어지냐? 쉽게 그렇지도 못해요. 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떤 형태로든 범죄의 이 단서 내지는 그 뭐랄까 수사를 해 들어가는 입구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이해되게끔 설명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내고 또 지금은 새로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경에 보안 경찰은 어떤 임무와 역할을 가져야 바른 보안이 될까? 이거 연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 사건할 게 없잖아요. 사건이 많을 때는 사건 하느라고 그게 일색이 되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사건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안 되고 내가 지금 한가하다라는 것은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게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연구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준 거라니까요. 근데 그 과장으로 앉아 있어야 그걸 하나, 본청에 국장으로 앉아 있어야 그걸 하나, 어떤 놈은 그냥 왜 안 잡아오느냐고 또 다그치기만 하고, 어떤 놈은 왜 자꾸 잡느냐고 또 뭐라 그러고,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서로의 뜻이 잘 합쳐져서 우리들끼리 여기에서 뜻이 잘 합쳐져서 의논되고 동참되면 안보는 100% 확보된 거예요. 여기 어떤 놈이 끼어들어요? 여기다 뭘 찬양 고무를 해요? 여기에 어떻게 끼어들어서 찬양 고무가 들어오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어떠한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이나 이런 거에 이념에 꽉 해서 국민들이 잘 이 질서가 잡혀 있으면 북한 쪽에 찬양 고무한다고 거기에 넘어갈 국민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5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국가를 찬양하는 것에 훅 넘어가는 정도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하냐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은 왜 하는가? 그거를 잡아서 처단하려고만 하지 말고 잘 그 사람과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인드로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를 하는가? 정말로 이적 간첩 행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가 학습받은 대로 학습받은 대로 했던 그 부분에 어떤 장점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부분에 염증을 느껴서 지금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걸 하고 있는 건가? 그 반발로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잡아서 처단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 반발하고 있고 왜 이 북한에서 이탈돼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 사회에 내줌으로써 사회에서 이들을 잘 포용해서 이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해도 그 자들이 그 짓거리 할 거냐라는 거죠. 보안경찰의 역할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잡아넣는 거는 끝났어요. 그리고 보안경찰은 정신적 영역을 다루는 역할을 해요. 물리적 침탈에 대한 것을 다루는 역할을 해요. 단순히 물리적 침탈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특성상. 크게 보면 물리적 침탈에 대한 국가안보는 군이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정신적인 거 거기는 군이 물리적 침탈이 70%, 정신적인 게 30%고 우리 경찰은 정신적인 게 70%, 물리적인 게 30%인 거예요. 무장 간첩이 직파됐다라든지 뭐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디서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안 경찰이 개입돼야 되지. 근데 나머지는 뭐냐면 사상정 이념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념은 자본주의하고 그렇죠? 공산주의,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이게 지금 세계의 두 주류예요. 어느 쪽으로 완전하게 통합이 안 돼 있어. 이거 가지고는 통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동안 이 공산주의만 척결하면 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안 경찰도 거기에 모든 DNA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극좌만 처단해요. 극우도 처단해요. 다 처단하죠. 일본의 우리와 비슷한 그 경찰 활동에는 극우도 처단한다니까. 왜?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을 처단하는 거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독특한 집단들이 있으니까 극좌만 지금 대상이 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극우에 의한 테러라든지 사회에 이반되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할 거냐고. 이거는 지금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그리고 또 사상 논쟁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는 없지만 그 경찰관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제 근본에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만큼 내가 이해하고 내 아랫사람한테 이해되게끔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좀 더 폭을 넓혀서 내가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을 이렇게 좀 틀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너무 세게 나가던 거를 요거는 좀 늦추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연구 보고서가 많이 나와야 될 때지 뭐 말 잡아가지고 이거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이 교체되느냐? 옛날처럼 좌파만 때려잡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특화됐던 수사요원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수사하고 이런 이제 정보라든지 이런 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내가 중도적, 양쪽, 좌파, 우파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중도적인 사람들이 이 보안 경찰에 들어와서 여기서 활동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보안 경찰의 체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 내가 그래서 보안 경찰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다 이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다 입각하지는 못했어요. 왜? 아직도 이 사회적 저항이 세요. 사회적 저항이 세니까 한꺼번에 확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북한의 저 상태하고 우리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상태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대한민국을 물리적으로 침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섰을 때만이 우리 보안 경찰이 그동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직도 그 굴레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굴레 속에 있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은 내가 충분히 알고 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부분으로 노력해가면 내가 덜 답답하고 지금 시대에도 보람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거를 찾아서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라고. 이해돼? 예. 시원하게 이해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직원들은 보안하면은 대공으로 인식하고 있는 직원들이 거의 대다수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예.